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소파이의 23년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파이는 이번 분기 531밀리언을 달성했고요. 한 분기도 빠짐없이 매출이 성장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분기 가이던스 상단은 541밀리언이었기 때문에 약 10밀리언 달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매출이 크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죠. 저번 분기 대비 9%, 전년도 동기 대비 27% 성장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는 순이익이 마이너스 267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순이익이 많이 안 좋아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세부 내역을 분석해보면요. 대출 관련 매출이 3억 2200만 달러에서 3억 4200만 달러로 굉장히 좋아졌고요. 플랫폼 매출은 87밀리언에서 90밀리언, 그리고 금융 서비스는 굉장히 좋아졌죠. 98밀리언에서 118밀리언까지 좋아지는 굉장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의 매출이 성장하는 기염을 토해냈죠. 특히나 이번 분기 주목할 점은 바로 멤버십의 증가율입니다. 무려 71만 7천명이나 증가하는 엄청나게 좋은 모습 보여줬죠. 역대 최고로 멤버십이 증가했고요. 6.2밀리언에서 6.9밀리언까지 증가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는 주식 투자해야 되겠죠. 갈릴레오 어카운트는 2분기 저조하다가 이번 분기에 1억 3,700만 개까지 증가함으로써 여전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상품 같은 경우도 위에 그래프는 중요하지 않고요. 밑에 보시면 뉴 프로덕트를 보면 100만 개가 팔렸죠. 역대 최고로 프로덕트 상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19빌리언에서 22빌리언, 25빌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28빌리언이 됐습니다. 부채 같은 경우도 예적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19빌리언에서 22빌리언까지 증가했고요. 자, 예적금 같은 경우는 7.3, 10, 12.7, 15.6, 이번 분기에도 2.9빌리언이라는 높은 예적금이 들어왔죠. 자, 모든 중소은행들이 예적금이 부족해서 파산하고 대형 은행으로 가는 것과는 반대로 소파이는 계속해서 예적금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일반 금융회사가 자산 대비 약 60%대 예적금을 가지고 있는데 소파이는 은행 면허를 취득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56%까지 달성하는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늘어난 2.9빌리언의 예적금 어떻게 썼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개인 대출은 12.7빌리언에서 14.2빌리언, 그리고 학생 대출은 5.3빌리언에서 5.7빌리언까지 대출 용량이 늘어났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2.7빌리언의 대출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2.9빌리언의 늘어난 예적금을 그대로 대출로 쓸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파산한 여러 은행들처럼 어디서 돈이 남아가지고 뭐 채권에 투자하거나 이런 일들을 할 이유가 없죠. 왜? 예적금이 들어오면 그 즉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영업력과 그런 고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대출에는 희생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자, 넷 인터레스트 인컴을 보면 1억 3,900만 달러에서 2억 6,500만 달러까지 어떻습니까? 거의 2배 가까이 이자 수익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컨트리뷰션 프로핏을 보면 180밀리언에서 200밀리언, 자, 그러니까 20밀리언 밖에 늘어나지 않았죠. 자, 이자 수익이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것은 어떻게 해석됩니까? 예, 맞습니다. 대출이 그만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에 따른 수익은 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20밀리언 밖에 변화하지 않았다. 자, 이 이면에는 바로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non interest income. 자, 그러니까 수수료, 중개료 같은 비용들, 이런 비용들을 고객 유입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대폭 낮췄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프로덕트도 많이 판매하고 대출도 늘어났는데 비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1억 6,200만 달러에서 8,300만 달러까지 거의 반이 줄어버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소파이는 고객을 유입하기 위해서 각종 수수료나 거래 비용을 대폭 낮췄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출 규모가 늘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수익에 기여하는 바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자 수익이 과연 문제가 있느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 잘못 썼습니다. 자, 5억 6,400만 달러죠. 자, 그런데 저번 분기에는 4억 6,900만 달러였으니까 68밀리언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자 비용, 그러니까 예적금 이자 그리고 기타 바로잉을 통해서 나간 비용이 어떻습니까?
2억 1,900만 달러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번 분기에 178밀리언이었기 때문에 40밀리언이 증가한 겁니다. 자, 이거를 빼보면 자, 28밀리언 정도 실질적으로 수익이 증가했죠. 자, 그러니까 대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질적인 수익은 증가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각종 수수료를 대폭 낮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쇄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전히 4.2%나 되는 고이자에도 예대 마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고객 유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비이자 수익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PS 레이쇼 같은 경우는 3.1이 됐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2.8에서 3이기 때문에 이제는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정평가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대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인데 어떻습니까? 재무활동 계속해서 예적금을 받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재무활동은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이는 지금 계속해서 대출 규모를 키워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숏 비중을 살펴보면요. 저저번 분기 12%에서 저번 분기 15.52%, 이번 분기에는 12.98%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숏 비중은 높다. 자, 이번에는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주식 보상 같은 경우는 자, 64밀리언에서 75.9밀리언, 그리고 이번 분기에는 62밀리언. 그래서 주식 보상 프로그램이 줄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좀 더 줄어들길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순이익이 굉장히 하락했죠. 마이너스 2억 6,700만 달러. 지금 현재 소파이가 매출을 계속해서 증대했기 때문에 순이익이 감소하다가 이번에 한번 크게 증가했죠. 자, 이것은 무형자산의 경비 처리로 인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수합병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업비용, 무형자산들이 굉장히 늘어났겠죠. 이 늘어난 자산을 이번에 한번 경비 처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게 2억 4,700만 달러나 되기 때문에 사실상 손실의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이 무형자산을 경비 처리를 했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것을 경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순이익은 저번 분기보다 훨씬 더 떨어졌겠죠. 마이너스 한 20밀리언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 굿윌 지금 얼마나 갖고 있나? 전체 자산에서 이 굿윌 항목, 그러니까 갈릴레오 어카운트를 인수합병하면서 쓰였던 비용들, 그리고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 전체 1.4빌리언을 들고 있습니다. 저번 분기에는 1.6빌리언이었죠. 하지만 이것을 일부 경비 처리하면서 줄였기 때문에 자, 이 무형자산을 앞으로 계속해서 경비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5.6년 동안 할 수 있고 자산 비중에서 충분히 줄어들 만큼 경비 처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도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경비 처리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음 분기에는 손실이 이렇게 컸기 때문에 굳이 경비 처리를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소파이어 다음 4분기는 순이익이 플러스가 될 것이 100% 확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식 보상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발생했기 때문에 주식의 숫자는 9억 3,700만 주에서 9억 5천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주식 보상을 하려면 뭐 순이익이라도 플러스를 만들어 놓고 좀 해야지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주식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양심을 좀 챙겼으면 좋겠고요. 이번 분기에 내부자 비중이 10.4%에서 6.4%까지 굉장히 감소했는데요. 내부자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기껏해야 600만 주 중에 10만 주, 20만 주 정도 팔았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자 비중이 이렇게 크게 변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전환사채라든지 소파이가 스펙 합병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주식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만한데요. 어찌됐건 이 내부자 비중이 감소한 것은 계속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파이의 23년 가이던스를 보면요. 2.034빌리언에서 2.065빌리언 상향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상향 제시까지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는 건 참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순이익의 손실이 커진 게 일시적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요. 이렇게 따지면 다음 4분기는 상단이 5억 8,500만 달러의 매출이 달성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분기는 5억 8,500만 달러가 된다는 얘기죠. 아주 큰 폭으로 매출이 상향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소파이 이번 분기에도 예금 유입이 사상 최고 수준 2.9빌리언에 달하는 예금 유입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소파이의 인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은행의 핵심은 결국 대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자,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대체 투자를 해야 된다든가 채권을 많이 보유해야 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는데 그럴 일이 소파이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소파이의 인기가 증명되고 있다. 지속적인 멤버십이 이번 분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굉장히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78만 명이나 증가하는 엄청나게 좋은 수치 보여줬죠. 다음 분기 순이익이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무조건 발생하죠. 지금과 같이 74밀리언의 주식 보상을 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2억 6,200만 달러의 굿위를 경비 처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순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매출이 60억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이번 분기에 실질적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 20밀리언이었기 때문에 다음 분기에 5억 8,500만 달러 이상 매출이 발생하면 순이익은 플러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00% 순이익이 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소파이의 흑자 전환, 모든 이들의 시각을 전환할 것입니다. 소파이가 이제 흑자를 내는 기업이 됐다라고 했을 때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소파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여느 은행과는 달라질 것이다. 특히나 이 랜딩 분야의 순위 기여가 계속해서 수수료를 낮췄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매출 증가가 순이익으로 직결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더 싸게 수수료를 안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앞으로 소파이는 이런 멤버십 증가를 통해서 가두리 양식, 그렇죠. 파이낸셜 서비스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제는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24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이낸셜 서비스 순이익이 소파이의 매출 성장을 기여할 것이다 라고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죠. 자, 그래서 소파이는 투자하는 주식 중에서도 비중이 높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 내용은 아주 자세하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